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청취자분들도 정리를 하고 이제 본질적인 얘기 해보죠. 요거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 내가 황의조 선수 전 여자친구인데 이 황의조 선수가 사귀는 여자랑 촬영물을 찍어놓은 게 있어. 이 사생활 사진 동영상을 유출했어요. 예. 근데 이 유출한 사람이 친형수라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 중에 반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와 사귀었던 피해 여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전 같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SNS에 이제 폭로를 했죠. 전 연인인데 이 황의조 선수의 이 사생활을 폭로하는 동영상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요. 이 잡고 보니까 이 동영상을 유출한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황의조 선수의 이 형수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불법 촬영이었다라고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은 없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친형수는 구속이 됐고 혐의는 촬영물 불법 유포, 그다음 황의조 선수에 대한 협박 부분 이런 부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우리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었는데 어찌됐건 여기까지만 보면 황의조 선수는 어쨌든 범죄 피해자예요. 협박의 피해자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게 불법 촬영물이냐 아니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하신 최동원 평론가 말씀하신 그 촬영의 대상이 됐던 여자분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고 불법 촬영물이라는 주장이고 황의조 선수는 그게 아니야. 불법 촬영물 아니야. 다 동의받고 촬영한 거고 여성에게 영상물도 보낸 적도 있어.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이 황의조 선수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그 제일 중요하죠 사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은 동의한 적 없다. 그리고 촬영 후에 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왜 형수가 폭로한다고 주장했을까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런 사건을 해보지만 이게 동의를 받은 촬영인지 아니면 진짜 불법 촬영인지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포렌식해서 그 영상 확인하고 영상 건너간 과정 보면 쉽게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는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황의조 선수하고 피해 여성의 진술과는 진술은 갈리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곧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찌됐건 아직 이 불법 촬영물 혐의로 황의조 선수의 혐의가 밝혀진 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건 맞지만 이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걸 지금 왈가왈부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의 그 월드컵 C조 2차 예선 2차전에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후반에 이 황의조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죠. 이 경기 끝나자마자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찰 수사 중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황의조 선수인데 소속팀도 아니고 국가대표 경기에 뛸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고요. 형 사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클린스만 감독하고 축구협회의 입장은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까지 이 혐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징계를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규정도 그래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명확하게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 이 출전 국가대표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축구협회 이 공정위원회 제14조에 뭐 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해서 이 선수에게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다인데 이거는 확정됐을 경우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반영해서 황의조 선수를 때 국가대표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은 명확하게 명시된 이와 같은 사건 명시된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있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얘기인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예, 국가대표의 신분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일 경우에 징계를 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왜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 선수 출전시켰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황의조 선수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경기잖아요. 예, 제 전력상 황의조 선수가 지금 주전 선수는 아니고요. 네, 조규성 선수가 주전이고 어차피 주전도. 예, 맞습니다. 조규성 선수 주전이고 그 위치에 후보 선수로 뭐 양현준 선수도 있고요. 오은규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밝힌 바로는 일종의 감독으로서는 욕심이죠. 조그마한 가능성 있는 선수도 꾸준히 내보내서 너의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감독의 욕심이고 이 클린스만 감독 이 뭐 무죄 추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사실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이 감독은 끊임없이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국내 감독이었으면 출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 아무래도 좀 해외 감독이니까 우리 국민 정서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출전시키는 경우? 예, 폭력 아닙니다. 일단 폭력, 성폭력 그리고 뭐 도박에 연루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 국가대표에서는 대부분 다 제외를 시켜요. 아, 그래요? 예, 외국에서도? 예, 종종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해 벌어진 사건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라질 국가대표에 안토니 선수가 있거든요. 이 안토니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에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어요.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브라질 축구연맹이 대표팀에서 9월 A매치 대표팀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죠. 그 맨유는 1군에서 제외하고 난 뒤에 무혐의 판정이 나오고 난 뒤에 복귀를 시켰고요. 대표적으로 2016년에 이거 이름이다 실명으로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강정호 선수 있죠. 맞아요, 성폭력 맞아요.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게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은 됐지만 이 경우에는 소속팀이었던 피츠버그에서 계속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출전을 시켰다. 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의조 선수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내년에 있을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있을지 밝혀질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수사는 아닙니다. 포렌식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년 아시안컵에서 황의조 선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